자, 안녕.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체의 빠르기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지. 그 중에서도 우리 많이 사용하는 시간 기록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지. 오늘은 속력이 물체의 빠르기, 그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앞에 배웠던 것처럼 힘을 받지 않은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지. 힘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을 건데, 그렇게 되면 속력도 변하지, 빠르기도 변하지 않을 거고 또한 방향도 변하지 않을 거야지. 그와 같이 물체의 빠르기나 혹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 그래서 그러한 그래프를, 그러한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자지. 자, 그러면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우리 줄여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속력이 변하지 않는 이란 말을 줄이면 속력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지. 그 말은 속력이 같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같을 등자를 써서 이와 같은 운동을 등, 같다, 속력이 운동이라고 해. 근데 이 등속 운동은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 빠르기만 같은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것은 힘을 받지 않아서 빠르기도 변하지 않지만 방향도 변하지 않는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속력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는 운동,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 그러면 이 운동은 줄여서 뭐라고 쓰면 될까? 속력이 변하지 않으니까 등속이고,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향이 변하지 않으려면 직선이 돼야 되겠지. 직선이어야지 어느 쪽으로나 방향이 같아, 그치? 이렇게 물체가 운동한다면 여기서도 이쪽 방향, 여기서도 이쪽 방향, 여기서도 이쪽 방향, 그치? 방향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등속이면서 방향이 변하지 않는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요 운동에 대해서,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 자,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도 방향도 변하지 않는다. 왜? 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등속 직선 운동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지. 자, 첫 번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방향이 변하지 않고 속력도 변하지 않는 거. 스키장 가봤지? 스키장에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쭉 올라가는 거 있어지? 리프트라고 한다지? 스키장의 리프트. 방향, 아래쪽 지점에서 높은 산이 있으면 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간다지? 방향 변하지 않네. 그치? 속도도 변하지 않아. 그래서 스키장의 리프트가 되겠네. 또 두 번째로는 에스컬레이터의 운동이 있어. 에스컬레이터의 운동은 잘 알고 있지, 그치? 너희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계단처럼 되어 있는데 계단이 위로 쭉 자동으로 올라가지? 속력이 변하지 않지? 일정한 속력으로 위로 쭉 올라가는데 방향도 변하지 않았지?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안 돼. 엘리베이터의 운동은 달라. 엘리베이터는 처음 정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문이 닫히고 위로 올라가면 속력이 점점 조금씩 빨라지다가 멈출 때는 다시 속력이 느려져. 그치?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야.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 엘리베이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엘리베이터의 운동은 아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무빙 워크라는 게 있어지. 무빙 워크는 뭐냐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커터기 이렇게 밀어놓으면 커터기하고 같이 사람이 자동으로 쭉 오르는데 계단처럼 되어 있는 거 말고는 쭉 올라가는 거 있지. 무빙 워크. 네 번째는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있어. 자, 컨베이어 벨트는 공항 가면 가방 같은 거 검색할 때 가방을 올려놓으면 가방이 옆으로 자동으로 쭉 움직이잖아. 그치? 물건을 옮겨놓는 거. 공장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물건을 자동으로 옆으로 쭉 옮겨가면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작업하고 혹은 기계가 작업하는 거 있지. 그게 컨베이어 벨트야. 이와 같은 것들은 방향도 변하지 않고 속력도 변하지 않는 물체의 운동이 되겠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야지.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지. 힘을 받지 않아서. 자, 그러면 그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 첫 번째는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는 그래프고, 두 번째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는 그래프야.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하나 여기 갖고 왔어. 표를 하나 갖고 왔어. 자, 시간 0초일 때 처음 시작이야지. 0일 때 이동한 거리가 없이 정지해 있었어. 이런 운동이야. 자, 어떤 물체가, 이런 네모난 물체가 운동을 한다 하지. 시간 0일 때 정지해 있었어. 시간이 1초가 되니까 얼마 이동했냐면 2m 이동했어. 여기 2m. 1초 동안 2m. 그 다음 2초가 되니까, 다시 1초가 흘러서 2초가 되니까 총 거리가 4m가 됐어. 다시 이 물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3초가 되니까 처음 지점에서의 거리가 6m가 된 거야. 그 다음 4초가 되니까 처음 지점에서 거리가 8m가 됐어. 자, 시간은 다 1초가 걸렸어. 1초, 2초, 3초, 4초, 5초. 1초 간격으로 시간이 흘러갈 때 각각 2m, 2m씩 갔다는 얘기야. 그치? 이와 같은 운동이 등속 운동이지. 속력이 안 변했어. 빠르기가 안 변했어. 그치? 일정하게 쭉 움직여가는 거야.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가겠지. 자, 이와 같은 물체의 운동을 여기 표에다 적어놨어. 그치? 자, 이때 속력을 구해보자. 속력을 우리 구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지. 시간분의 거리 하면 된다지. 자, 처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2m야. 그럼 속력은 얼마일까? 그치. 시간 1초분에 이동한 거리 2cm. 다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얼마야? 얼마? 2m. 또 1초 동안, 1초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2m네. 1초 동안 2m 이동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속력이 다 일정해. 2cm/s로 일정하다. 자, 이걸 이제 시간 이동 그래프로 그려보자. 자, 아래쪽의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초야. 저 위에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은 거리야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처음 1초일 때 이동 거리 얼마? 2cm. 다음 1초. 자, 1초 흘렀으니까 2초가 됐다지. 2초일 때 얼마? 이동한 거리. 처음에서 다시 2cm 들어갔으니까 6초. 자, 이렇게 되네. 자, 이걸 직선으로 점들을 이어보면 이와 같은 기울어진 직선이 나온다지. 기울어진 직선이 나와. 됐나? 자,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의 시간 이동 그래프야. 기울어진 직선이 나온다지. 기울어진 직선. 자, 이때 이 기울어진 직선이 의미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이동한 거리지. 속력을 의미한다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라고 하는데, 기울어진 정도가 곧 시간분의 거리 해서 속력이 된다는 얘기야. 많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속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해.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와 같은 운동을 했다면 이 물체의 운동을 A, 이 물체의 운동을 B라고 했을 때 속력이 더 빠른 것은 수평면에 대해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B가 곧 더 빠른 속력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력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해. 자, 그 다음 이제 이 그래프를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해. 자,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일 때 속력은 어떻게 될까? 자, 1초 동안 속력이 얼마? 2m/s. 다시 1초 동안 2m/s. 3초가 되니까 또 2m/s. 다 일정한 애지. 그래서 2cm/s, m/s가 아니고 cm/s다지.
속력이 1초일 때도 2cm/s, 2초일 때도 2cm/s, 3초일 때도 2cm/s, 4초일 때도 2cm/s. 따라서 이으면 이와 같은 기울어지지 않은 직선이 나오지. 즉 속력이 시간이 흘러도 여기가 속력인데 속력의 값이 일정하다. 등속 직선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이동 그래프는 기울어진 직선이 나오고 시간 속력 그래프는 기울어지지 않은 직선이 나온다. 그렇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때 요 사각형의 넓이, 직선 안의 사각형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가 될까? 요게 밑변이 시간이야. 그 다음 높이가 속력이지. 그치? 시간과 속력을 곱하면 뭐가 될까? 시간과 속력을 곱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건데 그게 이게 그렇지 거리야. 이동한 거리야. 왜? 앞에 우리 배웠잖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배웠으니까 거리에 대해서 풀면 넘어가면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직선 안에 아래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한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곧 이동한 거리. 그 물체가 4초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이거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 기울어진 정도가 물체의 빠르기 속력을 의미한다 그랬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를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로 분석해보고 시간 속력의 그래프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 이 운동과 이 운동은 완전히 동일한 운동이야. 동일한 운동을 두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 y축에 거리가 와 있는지 아니면 이 세로축에 속력이 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돼. 여기 거리가 와 있다면 등속 직선 운동의 경우 이게 기울어진 직선이 나올 거고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한다. 여기에 속력이 나와 있으면 기울어지지 않은 직선이 나올 거고 등속 직선 운동의 경우 그때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이동 거리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그치? 자, 다음 시간에 학습지를 우리가 풀면서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